안녕하세요. 저는 IT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백엔드 개발자 김명지라고 합니다. 지금은 띵지로그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개발자로서의 일상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한 문과 출신의 개발자인데요. 제가 취업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개발자라는 직군에 대해서 비전공자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느꼈던 시행착오와 팁, 그리고 현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느꼈던 개발자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요. 대학교 수업 시간에 요즘 시대에는 누구나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말을 한 학기 내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동네 프로그래밍 학원에 가서 처음으로 코딩을 접하게 됩니다. 간단히 웹 개발을 경험하면서 제가 기획했던 웹앱 서비스 아이디어를 디자인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구현까지 해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이런 매력에 끌려서 이것까지만 더 공부해볼까? 저것까지만 더 공부해서 만들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개발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고 하나둘씩 제가 원하는 페이지를 만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개발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으로 시작했을 때는 마냥 재미있고 신기했던 프로그래밍이 막상 개발자라는 직업을 목표로 삼은 순간부터는 현실적인 벽들이 보여서 조금 버거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 환경과 인맥들이 모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프로그래밍 관련 인사이트를 얻기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이어나가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기가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효율적인 학습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헤맸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았던 건 체계적인 학습과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제대로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공부에는 항상 진심이었지만 항상 고민이었던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공자들만큼 충분한 배경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전공자들에 비해서 절대적인 개발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문과 출신 비전공자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그렇다고 복수 전공이나 편입 같은 긴 시간을 요구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뭐가 있지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비전공자들이 개발자를 꿈꾼다면 한 번쯤은 부트캠프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저는 국비교육을 한 차례 수료를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코드를 열심히 작성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자료구조나 알고리즘, 운영체제와 같은 CS 지식이 전공자들에 비해 밀리고 있었고 제가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능을 완성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오진 않았나? 라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제로베이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른 국비교육들은 막 3개월 동안 자바를 마스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요. 제로베이스는 홈페이지에서 주차별로 CS, 자바, 알고리즘, 자료구조 등등을 어떻게 진행해 올 것인지 커리큘럼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랬던 거는 실제로 수강을 시작하고 나서 이 커리큘럼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카락 후배처럼 개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꿀 법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현업 강사진이셔서 이거 실무 중심의 교육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에서 끝이 아니고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컨설팅과 기업 취업 매칭 등 여러 가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만족스러운 학습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탄한 기본기입니다. 개발자는 어떤 언어를 배우더라도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기본기 없이 무작정 개발을 하다 보면은 추후 이슈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슈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좀 엉뚱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다소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누적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현업에 와보니까 주변 개발자들도 기본기 무시 못한다 라는 말에 모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수강했던 제로베이스에서는 초반에 자바 기초 수업에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자바를 3개월이나 배워야 돼? 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강의 자체가 비전공자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섬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도 했고 급하게 배우느라 놓쳤던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느린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거다 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강의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현업 강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내용들을 강의에 녹여내셨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 자바가 인기 언어이기도 하고 자바를 배운다 하면은 다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시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는 자바 기본기에 이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본기까지 탄탄하게 다져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기본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 기술 면접에 기본기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우선 저는 제로베이스에서 자바에 이어 스프링 프레임워크까지 촘촘하게 배우긴 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코드 작성법까지 같이 알려주셔서 현업 스타일을 좀 미리 익히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사님이 실시간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저도 그거를 따라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업에서 겪을 수 있는 예외 케이스까지 고려하면서 같이 배워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실제 면접에서도 자주 질문이 나오는데요. 예외 케이스뿐만 아니라 스프링에서 의존성 주입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유처럼 먼저 한 번쯤 고민해보면 좋을 법한 주제들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강의를 통해 먼저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독성과 꼼꼼함을 겸비한 포트폴리오 제작입니다. 아무래도 입사 지원 시에 면접관들의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보시니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만큼 가독성도 잘 챙겨야겠죠? 저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난이도뿐만 아니라 왜 이 프로젝트를 했는지, 프로젝트에서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그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이런 구체적인 과정들을 상세하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PDF도 제작을 했고 프로젝트별로 노션에 직접 작업 일지를 기록하면서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노력을 했고 공부를 했고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꼼꼼함이나 열정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면접에서 면접관과 대화 주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좋은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제로베이스를 수료하기 전에 현재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직접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제로베이스에서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에 잘 녹여내는 방법까지 1대1로 첨삭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개발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CS 지식입니다. 저도 취준생 시절에 그러기도 했고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화려한 포트폴리오가 실력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화려한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 이건 서류 합격까지의 역할이고 최종 합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 면접이 남아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기술 면접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이나
CS 지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술 면접에서 면접관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열쇠는 CS 지식처럼 좀 탄탄한 기본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실력이더라고요.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어떻게 비전공자인 내가 전공자들이 4년 동안 공부했던 기본적인 CS 지식에 대한 거를 빠르게 따라잡지? 였는데요. 물론 배움의 깊이와 학습의 시간의 차이가 조금은 있긴 하지만 실무 투입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제로 베이스 CS 강의에 잘 압축이 되어 있어서 공부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 네트워크 순으로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에 대해서는 정말 노베이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로 베이스 강의는 단순히 이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중심으로 설명을 해줘서 훨씬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웹 개발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쿠키와 세션의 차이를 실제 실무 사례와 연결지어 설명해주는 것처럼 내 포트폴리오에 적용해 보았을 때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점들을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는 배운 내용의 요약본과 예상 기출 면접 질문지도 함께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진짜 유용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로베이스에서 뽑아준 50가지의 예상 질문 중에서 16개 정도를 실제 면접에서 받아봤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기업의 기술 면접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정말로 제로베이스의 CS 강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제로베이스를 수료하기 전에 IT 대기업 계열사의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벌써 3년차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업무를 보면서 회원 및 주문 관리 등 다양한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제로베이스에서 현업과 유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미리 경험해봤기에 덜 당황했고 좀 더 문제 해결 방법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좌 관리 서비스와 같은 이커머스에서 조금 필수적인 기능들을 강의를 통해서 미리 배웠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예외 케이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처리를 해봤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버그를 초기에 발견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성도 같이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가 진짜 중요한데요. 강의에서 배우고 프로젝트에서 직접 경험해본 덕분에 실무에서는 테스트 코드의 필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건너뛰고 바로 더 나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에 몰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클린 코드에 대해 고민하는 습관도 생기면서 개발자에게 필요한 마인드셋을 일반적인 주니어 개발자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제 스펙을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자면 저는 광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했고 학점은 4점 초반대였고요. 보유한 개발 관련 자격증은 따로 없습니다. 개발자의 경우에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4가지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자격증이나 전공이 학벌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도움받았던 제로베이스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로베이스가 효과는 확실한데 수강료가 좀 비싼 편이라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과 잘 이야기해서 혜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래 쿠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스쿨 수강이 가능해요.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이야기가 비전공자인데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만큼 개발자가 되고 싶은 열정이 아주 강하다는 뜻일 텐데 그 열정 그대로 개발자로 취뽀까지 성공하셔서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시길 저도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화이팅!